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초전도체 맥신 다음 제2의 신성 델타 테크가 될 저평가 반도체 딱 한 종목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이벤트로 뭐 좀 새로운 좀 기법이라든가 투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현재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다음 제2의 신성달타테크 저평가 반도체 딱 한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AI 반도체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AI 반도체 겨냥의 첨단 패키징 투자, TSMC, 삼성전자와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인텔이 핵심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파운드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사양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후공정이죠. 뭐 디램을 합친다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를 어떻게 합쳐서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공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패키징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공급 능력을 앞세워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주를 독점한 TSMC를 뒤따라 해당 분야에서 수주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밥그릇을 조금 뺏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양산 능력을 2025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는데, 말레이시아 페낭에 첫 해외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밝혔고, 동남아 지역에 모두 약 9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9조 4천억이면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진짜 AI 반도체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시장 점유율 진짜 뺏어 오겠다라는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텔이 진심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텔만 진심을 다하고 인텔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AI 반도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AI용 반도체 HBM3 고대역폭 메모리죠. 디램을 쌓고 쌓아서 만든 후공정 디램 메모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상 돌입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북미 GPU 업체의 HBM3와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3 쓸만하겠다, 할만하겠네요. 납품합시다 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AI용 반도체 고객사는 현재 4개에서 5개인데, 내년에는 몇 배? 최소 2배, 8개에서 몇 배? 5배까지 20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2를 갈면은 이렇게 규모가 4배에서 많게는 정말 몇 배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40%로 추산했고요. 이 점유율이 내년에는 거의 50%까지 육박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최선을 다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AI 반도체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 테일러시 이 공장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BM의 경우 앞으로 2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계속 먹고 이 부족함을 삼성전자가 계속 채워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 좀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텔뿐만이 아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출하가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HBM3가 아니라 HBM3에서 더 발전되더라도 출하는 점점 늘어날 거다. KB증권에서 얘기하기를 삼성전자 AI 반도체 출하 늘고 새 고객사 확보할 것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AI 반도체 출하가 늘고 새 고객사 확대가 예상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 지금부터 최소 한 40%는 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TSM 이 엔비디아는 약 80%가량 상승한다고 이 예상치가 나왔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40%면 꽤 높은 수치다. HBM3 확장 버전인 HBM-P에 대해서도 올 4분기 북미 GPU 업체의 샘플 공급이 예상돼 경쟁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축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HBM 턴키, 이거를 일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 체제를 구축한 삼성전자는 내년 HBM 전 공정에 턴키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그럼 더 빠르고 더 많은 물량을 더 쉽게 공급하고 그렇다면 고객사라든가 수주 물량을 늘어낼 수 있다.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HBM 턴키 공급 방식은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HBM 시장에서 아까 2년 동안 최소 정말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는 대다수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너네 그거 수량 못 맞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중요한 보다 턴키로 공급을 하면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덜덜 마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삼성전자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삼성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반도체 제작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인텔도 진심이고 삼성도 진심이고 반도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대도 이제는 남의 거 갖다 쓰기가 좀 벅차더라. 남의 거 갖다 쓰기가 좀 힘들더라. 또 갑질 당하기도 어렵고 그냥 우리 직접 만들자. 그래서 현대차도 애플처럼 직접 우리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에서 만드는 자율주행 플러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까지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이고요. 지난 6월에 반도체 개발실을 신설을 했고요. 삼성전자에서 시스템온 칩을 연구해온 김종선 상무를 영입을 했습니다. 시스템온 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칩 하나로 그냥 모든 기능을 다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온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차는 기아와 함께 김종선 상무를 영입해온 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약 670억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투자했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꽂아 넣는데 도움이 되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출신들이 설립한 자율주행용 반도체 스타트업 보스 반도체에도 지분 인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뭐예요? 그냥 한번 발 한번 담가 볼까가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지분 투자까지 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진심을 담은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는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인텔도 반도체 제작에 진심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진심이죠. 다 AI 때문에.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제작에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환경 규제입니다. 왜 환경 규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식각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식각 공정이 뭡니까? 깎아내는 공정이죠. 그 깎아내는 공정을 뭘로 하냐라고 한다면은 거기 안에서 가스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에칭 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를 많이 쓰는데 그 가스가 당연히 이 식각 공정이 늘어날수록 나노 공정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가스 나오는 거에 대한 이 환경 규제 그리고 배출에 대한 규제 이거를 맞춰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를 만들 수만 있으면 안 된다. 환경 규제를 맞춰가면서 ESG 경영을 해가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스 여기저기 뿌리면서 환경 관계없이 만든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제 환경 규제 대응에 분주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ESG가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배출이 직접 배출이 있고 간접 배출이 있거든요. 직접 배출은 말 그대로 가스를 갖다 뿌리는 거를 직접 배출.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 이거를 이 뭐 제품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 전기 쓰는 것도 우리는 간접 배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친환경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규제에 맞춰서 생산 시설 보유 및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김상엽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를 환경 무역 장벽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관련된 얘기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친환경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용되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대응에 분주합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자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온실가스입니다. 친환경 반도체 공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친환경 반도체 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목표를 상회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야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공정에 투입되는 과불화탄소와 산불화질소 일부를 대체가스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특수가스를 열분해하는 장치의 효율도 높였으며 작년 국내 사업장 기준 스크러버 처리 효율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러버가 뭐냐? 말 그대로 가스를 이제 이 에칭가스든 뭐든 식각 장비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제 없애는 장비, 그걸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하죠. 그 스크러버 효율도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스크러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반도체를 위해서라면은 스크러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특수가스에 맞는 적합한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스크러버의 부품 상태를 진단해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AI 반도체든 무슨 반도체든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그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스 유출 또는 가스에 대한
이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스크러버 처리 장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반도체에서 스크러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스크러버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유니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K 의존도 높은 유니셈, 미국 시스템 반도체도 공략을 합니다. 유니셈 관계자는 그동안 스크러버와 칠러 사업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집중했지만 해외 쪽으로 판매처를 넓힐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크러버와 칠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 정화 장치,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고요.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까 스크러버 얘기했죠. 그래서 유니셈은 국내 스크러버 시장에서 45%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유니셈이 독점하고 있고요. 칠러는 3분의 1 이상을 확보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성장하면 같이 동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도 이 친환경 규제 관련된 친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핵심인데 그 핵심 장비가 스크러버고 그 스크러버를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그게 유니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성장이 늘어날 때마다 무조건 스크러버는 있어야 되니까 동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보다 유니셈 자체도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셈 매출 증가 기대입니다. 국내 스크러버 점유율 1위 매출 증가 기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스크러버가 필요한 공정이 증착 공정 위주에서 식각 공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스 사용량이 많아져 1차 스크러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도체 공정이 식각 공정, 말 그대로 나노 공정으로 점점 첨단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가스가 많이 들어가고 가스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 가스 배출량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가 친환경 반도체를 위해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일본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들이 전기 토치열을 사용한 플라즈마 타입의 스크러버를 선호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글로벌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테스트 중인 플라즈마 타입의 테스트가 완료되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로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디스플레이 향 매출 증가 또한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친환경 반도체 ESG 경영으로 넘어갈수록 결국에는 많이 쓰이고 많이 배출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크러버가 핵심이고 그 스크러버의 국내 독점,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이 유니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서브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스크러버 매출 35%, 칠러 31%,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장, 친환경 정책 수혜 기대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눌렸죠.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눌렸다 생각합니다. 물론 한 7,500원 정도 오면 긍정적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조금씩 가지면서 절대로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크러버 국내 1위 유니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라고 한다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있느냐?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다음에 반도체,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어디서 이 자료집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4일, 23일, 20일, 21일, 18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매일 장전 뉴스 관련주 이슈로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중국 부동산 위기가 있대. 뭐가 있으며 왜 위기인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더더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